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헌 리더십을 한번 오늘 강의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책이고 소개는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들 몇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심리 테스트를 한번 수업하기 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신 눈앞에 벌레가 있다고 상상해봐라. 네. 몇 마리의 벌레가 있겠는가? 여러분 몇 마리 눈앞에 벌레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마리쯤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마리. 여러 마리. 알겠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는 당신이 정글 속을 지나고 있는데 한 마리의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어떤 동물일까? 뭐 사자도 될 수 있고 원숭이도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당신이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려고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가운데 보통 다리 꼴 때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네. 어떤 쪽을 먼저 꼴까? 올릴까? 열 많아요. 네 번째는 당신이 버스를 타고 사파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자가 고기를 미친 듯이 뜯어먹고 있는 걸 봤습니다. 기분이 어떨까? 이해가시죠? 사자가 고기 어떨까? 똑같은. 당신은 5번 음료수를 따라 마실 때 컵에 얼마나 여러분 음료수 따라 마셔보셨죠? 네. 와 가득 따라 마실 수 있고 뭐 반만 따라 마실 수도 있고 그렇죠? 여섯 번째는 당신의 눈앞에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몇 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겠는가? 몇 개? 잘 생각하세요. 일곱 번째, 얼마나 오랫동안 껌을 씹을 수 있는가? 보통 어떤 사람은 껌 씹어먹고 그 다음날 거기다 붙여놓고 또 빨아먹는 사람도 있죠. 옛날에 그랬어요. 네, 여덟 번째, 항구에 거대한 배가 한 척이 정박해 있는데 배가 떠나려고 그래요. 배가 얼마 동안 기적 소리를 냈을까? 배가 이렇게 떠나려고 하면. 아홉 번째는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이 온통 하얗게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신의 느낌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사막을 가는데 몇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가겠는가? 그다음 11번째는 코코 한 잔을 마시려고 찻잔 안을 들여다봤는데 컵이 몇 개나 있을까? 찻잔에 들어오면 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번째는 아기가 울고 초인종이 울리고 물이 끓어요. 어느 순서로 일을 해결하겠는가? 보통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기부터 아니요, 물부터 그런가요? 그 다음에 초인종, 그 다음에 아기? 아기부터 알겠습니다. 13번째는 길에 걸어가는데 폐가가 있어요. 네. 그 폐가의 대문은 열려 있겠는가? 아니면 닫혀 있겠는가고요. 14번째는 이제 3개 남았어요. 비행기를 처음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해외여행 가시거나 뭐 제주도 여행 가시거나 이륙할 때 느낌 어떠셨어요? 3일 빌 때 올라왔는데 침 삼키는 것처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15번째는 당신이 집을 지으려고 설계도를 그렸어요. 거실 벽의 높이는 높은 편인가 낮은 편인가? 설계 그릴 때 거실 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16번째는 저승사자가 당신을 데려가기 전에 이승에서 마지막 하루를 주겠다. 당신은 하루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한번 정국근 교수님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것 같아요? 뭐 하실 거예요? 너무 많은 소리는 그냥 가만 안 들어갔어.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아니 나는 알았어. 답은 알았어.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지금 눈앞에 벌레가 몇 마리일 것 같아요? 자, 몇 마리야, 안종희 교수님? 없어요. 없어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수예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구나.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글 속을 갈 때 동물이 튀어나왔죠. 어떤 동물일까? 뭘 같아요? 사자. 사자? 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래요. 사자처럼 바라본대요. 그 다음에 아까 다리를 꼬는 거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어느 다리가 먼저예요? 오른쪽. 오른쪽은 어떤 이게 사람을 볼 때의 관점인데 오른쪽 다리의 성격을 보고요. 왼쪽 다리를 이렇게 먼저 올리면 외모를 많이 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문제가 뭐였죠? 여기 보면 버스를 타고 사파리를 지나가는데 사자가 고기를 뜯어먹는 거잖아요.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 맛있겠다 그러더라고요. 맛있겠다. 자, 내가 처음 야한 영화를 봤을 때 느낌. 처음 야한 영화를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다섯 번째가 뭐였죠? 음료수 컵. 이거는 자기 긍지의 높이. 자기 긍지의 높이고요. 눈앞에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 몇 개일 것 같아요? 자기 나이수. 정국근 교수님. 촛불이? 네. 한 7개. 7개 한번 볼까요? 세븐. 한꺼번에 사랑할 수 있는 이성의 수레. 아이고, 대단하신데요?
한꺼번에 7명까지는 일곱 와, 명까지? 사랑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자, 8번째죠. 한국에 거대한 배가 정박해 있는데 떠나려고 해요. 얼마 동안 기적소를 낼까요? 5분. 5분? 볼까요? 이게 갈수록 끈질긴 연애.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할 때 그렇게 아주 길게는 안 나는 하시고. 짧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아니 갈수록 끈질기 얼마 동안나 껌을 씹을 수 있을까가 갈수록 끈질긴 연애. 이건 빼먹었네. 그리고요 이거는 뭐냐면 좀 있죠. 뭐냐면 뽀뽀 시간. 뽀뽀시. 길게 하시네. 몇 분이야? 5분 동안 하신대. 5분. 뽀뽀만 5분이고. 자,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하얗게 됐어요. 느낌. 아까 하얗다고 그랬나요? 네. 이거는 뭐냐면요. 보세요. 죽을 죽을 때의 느낌. 자, 그 다음에 10번째 뭐 했어요? 사막을 가는데 몇 켤레 가지고 가겠습니까? 사막을 갈 때. 여기 정성용 몇 켤레? 20개월. 20켤레. 자, 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결혼하기 전 네, 사귀 결혼할 너무가. 자, 여러분 이제 연애를 많이 하시네. 코코 한 잔을 마시려고 우연히 찻잔을 들여다봤어요. 컵이 몇 개나 있을까? 몇 개? 10개? 진정한 친구였어.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 아기가 울고 초인종 울고 왜 물을 이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부터라고 그랬죠? 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기 먼저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초인종. 잠깐 여기 보세요. 아기 먼저 초인종 먼저는 외모. 그러니까 이게 불인데 불 먼저는 이건 재산이에요. 재산. 사람을 볼 때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있었죠? 어딨지? 12번.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보면 사람을 먼저 보고 이성을 볼 때, 그다음에 초인종을 먼저 보면 외모. 그러니까 사람은 성격이겠죠. 네. 그다음에 외모, 여기 빠졌는데 불 먼저 이거는 이제 물 끓고 이거는 재산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뭐죠? 여기죠. 폐가 이건 마음의 문. 그다음에 비행기를 처음 이륙할 때 느낌은 어때요? 이게 첫 뽀뽀의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 막 스릴 넘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집을 설계도 그렸을 때 거실벽의 높이는 어때요? 높아야 낮아요? 이건 자존심의 높이고요. 마지막에 조승사자가 당신을 데려가기 전 이승에서 하루를 준다. 이건 뭐냐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래요.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런 걸 하면 되게 좋습니다, 사람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펀 리더십이라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리더의 10가지 특질이라고 해서 10 qualities of a good leader 이렇게 나왔는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됐을 때 첫 번째는 예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끄는데 그냥 이끄는 게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두 번째는 empower others,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부여한다는 거. empower others고요. 세 번째는 act with integrity, 통합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driven to succeed, 성공으로 갈수록 이제 움직여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engages in active listening,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말들을. 그다음에 resilient in challenge라는 것은 도전을 하기 위해서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전 정신을 가져라 이 말이고요. shows empathy, 공감을 보여줘라.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hold themselves accountable, 그들 스스로를 accountable, 내가 스스로 accountable이라는 게 우리말로 셀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셀 수 있다. 셀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라고 생각해서 잘 잡아줘.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inspire through vision, 비전을 통해서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prioritize team growth, 팀의 성장을 우선시해라. 이게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세돌 유명한 바둑 선수잖아요. 이 사람 말이 참 유명한데, 이분이 승패가 갈렸다고 바둑이 끝난 게 아니죠. 승패보다 더 중요한 복귀가 남아있어요. 뭘 잘못했고 뭘 배울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건 바둑이나 인생의 실력을 늘리는 데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왜 여기서 뭔가를 잘못했고 뭔가를 실패했고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우리가 이제 이 리더와 조종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리더는 여기 보면 나오죠. 팀이나 팀원의 이익을 중시하고요. 이 조종을 하는 사람은 일종의 보스죠, 보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요. 근데 공통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따르게 하는 거지만 이 리더와 조종자의 특징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황정민 배우 되게 유명하죠. 네.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내가 볼품없이 보일지라도 내 일에 몰두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세상이 반드시 나를 찾는다. 노력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남들이 세상이 나를 알아본다. 그렇죠? 내가 정말 준비한다는 게 중요해요. 리더가 되려면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리더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먼저 준비가 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 모르고 곤란한 신조어들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뭐 데자뷰 같은 건 들어봤죠. 네. 전에 겪은 듯한 기분 이런 거라든가 뭐 빈티지도 많이 우리 쓰지 않나요? 네. 빈티지, 네. 멋스러운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킹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프레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원래 코스튬 플레이라고 했는데 일본에 가면요. 정말 제가 2008년에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더운 여름에 막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뭐 큰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본은 코스프레이가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코스튬 플레이를 이제 일본식으로 코스프레라고 하는 거고요. 뭐 버킷리스트도 많이 들어봤죠? 네, 이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지가 되기 딱 좋은 생활 습관이 있대요.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중에 한 6개 이상 여러분이 하시면 지출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 1+1. 그냥 필요 없어도 막 사죠. 비 오는 날에는 매번 세우산 사. 계좌이체 등이 발생한 수수료를 아까워하지 않고 귀찮으면 택시 타고 스트레스를 음주로 풀고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신용카드로 자주 결제한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인생은 이게 200의 행로난이라는 시거든요. 우리말로만 제가 봤는데 금동이 맑은 술은 한 말에 만냥이요. 옥쟁반에 좋은 안주 1만냥의 가치라네. 술잔을 멈추고 젓가락 던져 먹지 못하고 칼 빼들고 사방을 둘러봐도 마음은 아득하다. 황하를 건너려니 얼음이 내를 맞고 산에 오르려니 온 산이 눈으로 덮여있네. 한가로이 시냇물에 낚싯대 들이우다 호련히 배를 타고 서울 가기 꿈꾼다. 살아가기 어려워라. 살아가기 어려워라. 이게 행로난이라는 걸 이제 우리말로 쓴 거거든요. 갈림길도 많았거니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워짜이 나리 뭐 중고로 그런 뜻인데 난 지금 어디에 있는가. 거센 바람 타고 물결 깨뜨리는 때가 오리니 구름도 바로 달고 푸른 바다를 건너리라. 멋있죠? 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라도 이게 장풍파랑 회우시 직계운범 제창에 한자로 그렇게 쓰는 건데 정말 내가 지금 거센 힘들더라도 그 힘든 시절을 잘 이겨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의 이 행로난이라는 시는 뭐 200 자신의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에 참 도움을 주는 시여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죠. 200에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200은 뭐 여러분이 뭐 달을 잡으려고 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거짓말이고요. 62세 병사예요. 관직을 버리고 위랑하다가 실제로는 그랬고요. 뭐 실제로 관직에 생활한 건 한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알고 자기 어떤 지식이 있어도 나를 알아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회제불우라고 그래. 한자로 회제불우. 내가 재주를 품고 있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식 표현들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심할서 이런 게 일본식 표현인 거 아세요? 경위서라고 써야 되고요. 뭐 구라, 거짓말, 그 다음에 이런 거 훅가시 잡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리, 이 지리도 많이 쓰죠. 예. 이 맑은 탕, 가오가 있어야 돼. 체면. 그래서 일본식 표현이 되게 우리 일상에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리더 역할은 그렇죠. 가장 많은 학생을 가르치기보다는 가장 많은 스승을 키우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다.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기보다는 가장 많은 리더를 키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거 이제 예이츠의 시인데 예이츠라는 사람의 이제 시 중에 참 멋있죠. 한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을 하는데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금빛 은빛으로 수놓은 하늘의 천이 내게 있다면 밤과 낮과 어스름대의 새파랗고 흐릿하고 새까만 비단이 있다면 나 그대 발 아래 깔아드리오리다. 허나 가난하여 내가 가진 건 꿈뿐이오니 나 그대 발 아래 나의 꿈을 펴오리다. 살포시 밟으시라 그대는 내 꿈을 밟으시니. 멋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난하긴데 우리는 뭐 사파이어를 주거나 뭘 주려고 하잖아요. 막 뭐 구찌 뭐 핸드백을 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난해서 내가 가난한 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발 아래 내 꿈을 깔아드리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하는 9가지가 있대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이게 남편을 죽이는 말 20가지하고 아내를 죽이는 말 20가지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 입장하고 남성 입장에 보세요. 이게 아내가 근데 당신 월급이 얼마죠? 이 되게 많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 뭐 정말 여기서 한 15가지 들은 것 같아. 그동안 뭐 했어요? 군대나 제대로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 총을 못 쏘아가지고 비비총 쏘아도 막 이게 안 맞더라고 이게. 그렇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냐. 당신 식구들은 왜 그 모양이에요? 애들이 당신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긴 해요? 명예퇴직해서 위로금이나 받지. 항상 뒷북 잘 치잖아요. 하는 일이 다 그렇죠. 사람이 어째 그 꿈도 없고 포부도 없어요? 지금까지 안 잘리고 있는 게 신기해요. 못난이가 뻑하면 고함이나 친다니까? 참 복도 없죠.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그때 그 사람한테 시집갔어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머리도 없는 사람이 이거 김 과장은 승진했다는데요. 남자라면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학교는 제대로 다녔어요? 당신하고 사는 게 지겨워요. 당신 친구들 하나같이 왜 여기 남편분 입장에서 이거 많이 중에 10개 이상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 없죠? 네. 이게 정말 이해가죠? 이 남편을 살리는 말 17가지가 있대요. 여보 사랑해. 여보 아이가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한가 봐요. 내가 시집 하나는 잘 갔지. 내가 복 받은 여자지.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세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제가 시어머니 복은 있나 봐요. 당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리 쭉 뻗고 낮잠이라도 푹 주무세요. 이제는 쉴 때도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명퇴하거나 이럴 때 이런 말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또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여보, 당신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 아시죠? 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건강도 생각하세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당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자, 이거 보세요. 당신 하나님 다음이에요. 이 감동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까 장풍파랑 회우시 직계응범 제창에 이제 그 이야기를 쓴 거고요. 이건 안 보여. 뭐 이것도 좀 너무. 진목대사에 이제 그 오도송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참 넓은 마음을 갖는 어떤 걸 써놨는데요. 보세요. 위에 건 넘어가고 하늘 이불 땅 자리 산 베개하고 다른 족불 구름은 병풍 바다가 술잔이 있어요. 흥건하게 취한 술에 일어나 춤추나니 도포자락은 왜 골륜산에 걸리네. 멋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늘이 이불이 되고 땅이 자리가 되고 산이 베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족불이고 구름은 병풍이고 바다가 술잔이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골륜산이 중국에서 험난하기로 되게 유명한 산이거든요. 춤을 추는데 도포자락이 골륜산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 때는 이렇게 호방한 삶을 사는 거예요. 20대 한국 남자 키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70이 이하면 정말 등급에도 못 들어가요. 저도 이제 74인데 한 4등급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손바닥을 이렇게 지압을 하면 이렇게 돋다는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남자의 관심이 그렇대요. 20대는 여성이고 30대는 여성 돈, 40대는 돈 여성, 50대는 돈, 60대는 돈 화장실, 70대는 돈 화장실, 이제 80대면 이제 화장실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조건 걸러야 하는 남자가 이렇게 있대요. 연락 잘 안 받는 남자, 거짓말 잘하는 남자, 폭력적인 남자,
또 남탓 많이 하죠. 맞아요. 운동하지 않고 직업이 불분명하고 오케이만 해. 예스맨이야. 짜증 많이 내고 도박 되게 좋아하는 남자. 인연을 끊을 때 조심해야 할 9가지가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걱정 뭐 이런 게 있지만 뭐 저도 이제 기독교를 좀 믿게 됐는데 보면 이제 어떤 뭐 기독교를 떠나서라도 뭔가 내가 믿는 종교적인 절대자가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연예인이 전하는 인생 진리가 있는데 아이유, 홍진경 이렇게 있는데 아이유는 사람을 잃는 건 슬프지만 나를 잃는 건 더 슬프다. 모두를 붙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사라지고 관계를 지키기보다는 나를 지키는 게 먼저다. 보시는 말이죠. 홍진경은 이렇게 돼. 남한테 보이는 자동차, 옷, 액세서리 이런 것보다도 내가 베고자 하는 베개의 면, 맨날 마시는 컵의 디자인, 매일 지는 내 집의 정리정돈. 그렇죠? 정말 우리가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수신. 내 몸을 잘 닦고 제가. 원래 제가라는 거는 뭐냐면 신발장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라는 게 뭐 그 집을 가지런히 한다 뭐 직역은 그럴 뜻이지만 신발 정리. 그러니까 정말 잘 되는 집은요 신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뭐 그런 의미로도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서 하나 만든 사진이고요. 이 홍콩 초등학교 시험 문제래요. 차가 주차된 곳의 번호가 몇 번일까? 이 얼핏 보면 어렵죠. 근데 이거 거꾸로 봐보세요. 86, 89, 87, 88, 87. 89, 90이잖아요. 이게 87번이에요. 87. 이거 바로 아신 분은 정말 머리 좋으신 분입니다. 추천자들이 뭐 이런 거고요. 이것도 이제 재밌는데 이게 마술의 세계인데 이게 지금 그 카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중에서 한 장만 여러분이 한번 7번, 6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7번, 이거 6번 하트 또는 8번 스페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클로버, 뭐 스페이드 생각 하나 하셨어요? 골랐어요. 고르셨어요? 여기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그 고른 게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고른 게 여기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 이게 잘못했네. 자리가 바뀌었어. 없어. 하여튼 알았어요. 이게 그 프라의 야경인데 참 멋지죠. 이게 이제 외래어 신조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쓰는 말들이 아이러니라든가 디스토피아도 많이 쓰죠. 암울한 사회.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사회고요. 헤게몬이란 말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한국에서 살긴 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들도 조금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왔고요. 이거는 이제 장혜모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 영화는 정말 꼭 봐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정말 잘 쓴 작품이거든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처절할 수가 있는지. 장혜모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요, 뭐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리더는 있으나 마나한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요? 가장 이기적인 한 단어는 나래요. 나. 한 단어. 가장 의미 있는 단어는 우리. 가장 덕스러운 단어는 감사합니다. 가장 겸손한 단어는 제 탓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제 탓입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의미로 있답니다. 이게 이제 그 헝가리에 가면 이제 국제의사당 이 모습이 야경인데 제가 예전에 가서 찍었는데 참 이 야경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꼭 황금 궁전 같아요. 나중에 헝가리 그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모차르트가 살아있던 곳인데 거기는 정말 모차르트로 먹고 살아요. 그 스위스에 가면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정말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우분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분투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딸기 상자를 주고 이거를 제일 먼저 가지고 달려서 가지고 온 사람이 먹어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아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혼자 먹어도 되는데 같이 가냐? 그러니까 이랬대요.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 우분투라는 이 아프리카의 말입니다. 공부라는 거는 정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우리가 깨와 설탕이 합해지면 뭐예요? 깨설탕이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설탕이니까. 공부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진짜 사람마다 선생님이고 곳곳마다 학교다. 이것도 참 좋죠.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 모든 곳에서 다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 내리는 고무령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거 어떻게 부르죠?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근데 이 고무령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곡이라는 뜻인 거 아셨어요? 몰랐죠? 비 내리는 고무령 되게 노래 처절하잖아요. 근데 이 고무령이 돌아볼고 어머니 모 고개 령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마다 다 선생님이라는 의미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출라는 걸 쓴 거고 정말 최고의 신경 안정제는 뭐냐?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 제가 어디서 읽은 책에서 이런 걸 읽었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니래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잠시 안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다 그러시죠? 해야 될 일이 이만큼 있는데 안 하고 이러고 오셨잖아요. 이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입니다. 정말 건강이 최고의 건강의 중요성은 the importance of health cannot be emphasized too much.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혈관을 청소해주는 음식 이런 것들 있고요. 내가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요.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성공의 키워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캄보디아에 가면 수상가옥이 있어요. 2009년에 캄보디아를 여행을 했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 남자가 이 딸을 무등에 태우고 배를 타고 가는 저희에게 밝게 막 손을 흔들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캄보디아 가보면 뭐 거의 돼지막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데서 잠을 자지? 그래서 나는 정말 한국에 가면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어때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 부새끼고 그래서 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순수한 마음 이런 걸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뭐 가져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랑을 배우다라고 하는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도 여러분이 정말 봐야 될 영화거든요. 진짜 유명한 영화인데 이 균형 이론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모델이에요. 이 존 포브스 내시가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분이 이제 부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으로 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노벨은 화학자죠. 다이너마이트 발견했잖아요. 근데 노벨이 한 여자를 사랑을 했는데 또 다른 그 여자를 사랑한 사람이 수학자였대요. 수학자.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수학으로 상을 타도 수학상이 없어요. 노벨은 경제학상. 진짜로.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여담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수를 믿어왔습니다. 추론을 풀어내는 방식과 논리를 믿어왔습니다. 평생 동안 그것만 연구했지만 저는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논리인가요? 누가 이성을 결정하나요? 저는 물질적인 세계와 형이상학적인 세계와 비현실적인 세계에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어떤 논리나 이성도 풀 수 없는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저는 당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섰어요.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존재 이유입니다. You are the reason I am 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듣고 모든 분들이 기립박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 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직업별 근기어가 있는데요. 심리학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맞춰봐라. 뭐 그런 상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공대 여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원가는 뭐 약 못 만든다. 학원가 간다고 약을 잘 만든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영문과 나왔다고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문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워렌 버핏이 말하는 부자 되는 8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답니다. 독서, 그 다음에 스승, 그 다음에 원칙, 용기, 끈기, 자기관리, 시간관리, 젊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젊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신음이라는 사람의 그 이제 그 시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동천년 노 항장곡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항상 아름다운 곡을 간직하고 매일 생한 불매향 매화는 일생 동안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멋지죠 말이. 매화가 일생 동안 되게 춥게 살잖아요. 근데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아름다운 곡을 간직한다. 좋은 말이라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월도 천주 여본질 다른 천번을 이지러져도 그 본질은 남아있고 유경백별 우신이지 버드나무는 100번을 꺾여도 세 가지를 띄운다. 멋지죠? 버드나무는 이게 휘무지가 잘 돼갖고요. 아무리 꺾여도 또 나요. 싹이. 그래서 옛날에 그 기생들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 뭘 주냐면 버드나무를 줘요. 왜냐 버드나무가 그래서 그 맷버들 가지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이런 시가 있거든요. 산에 있는 가지나무를 꺾어서 내가 님에게 보내겠다. 이런 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 옛날 사람들은 보면 이게 인문학적으로 참 멋진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리더의 자세, 보스는 내가라고 하고요. 리더는 우리라고 하고 보스는 해라라고 하지만 리더는 하자라고 합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조 3부자가 되게 명시가 많은데 이 조조의 단가행이라는 시가 있어요. 대주단가 인생기야 비여조로 거일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나니 인생이 얼마나 될까? 비유하며 아침 이슬 같거든 가버린 세월이 많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어때요? 비유하면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아 내가 70대고 80대고 했으면 정말 어저께 60이었는데 어저께 50이었는데 그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멋진 한시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엄청나게 많아요 내용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집에 돌아오면 우선 아내부터 찾아 가볍게 호응하라. 무슨 날이 아니더라도 불쑥 꽃다발을 건네 아내를 놀라게 해줘라. 아내의 외모에 대해 찬사를 보내라. 귀가가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전화로 알려라. 가끔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즐거운 일 있으면 나누라. 빨래를 하면 양말 벗을 때 뒤집어 벗죠. 항상 뒤집어 벗죠. 세탁기. 외출 준비가 오래 걸리거나 다른 옷으로 가까이 가야 해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한번 외출하려면 막 2시간 걸리면 이해를 해야 돼. 앙증맞은 상자에 초콜릿이나 향수와 같은 선물을 건네라. 결혼기념일 생일 같은 날을 잊지 않도록 메모하라. 사랑의 편지나 시로 깜짝 놀래줘라. 아내의 요리 솜씨를 아주 맛이 없어도 대장금에 한상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무엇을 해줬을 때 고마움을 말해. 정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맛없는 것만 먹게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보면 이게 다 남자와 여자가 완전 다른 면에서 왔어요. 그래서 남자들 아내가 아프다 하면 병원에 가봐요 이러죠. 여기 남성분들 대부분.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공감해주길 바라요. 그러니까 괜찮아? 뭐 이런 식의 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여성분들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게 다 인연이에요. 여기 보세요. 불가에서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1겁이 4억 3,200만이고요. 500겁이 옷깃을 스친 인연인데 1000겁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거고 2000겁은 하루 동안 동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루 동안 동행하셔서 2000겁의 인연인 거예요. 그다음 3000겁은 하룻밤 한 집에 자는 거 4000겁은 같은 민족으로 우리가 같은 민족 태어날 때 4000겁이에요. 부부로 태어나는 게 8000겁이고요. 형제로 태어나는 게 9000겁이고 부모 자식이 10,000겁이에요. 이 겁은 뭐냐? 낙숫물이 집채만한 바위를 뚫는 시가 있다. 그럼 그게 1겁이야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인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100년 수득 동선도 천년 수득 공침년. 100년 정도의 인연을 가져야 같은 배를 타고 건널 수 있고 1000년 정도의 인연을 가져야 부부가 됩니다. 멋지죠?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살아가는 동안 인연이 매일매일 일어나죠. 사람과 인연도 있고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연인 것 같아요. 서경산 스님의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복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이거 정말 몇십 년 전에 책인데 요약하면 뭐예요? 사람은 죽을 때 인연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연을 잘
가지고 살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리더가 되려면 유머도 많아야 돼, 맞죠?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길 위의 모든 조약들에 부딪힐 때마다 삐걱거린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래서 헨리와 드비처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웃음 치료에서 많은 걸 배우잖아요. 유머와 웃음의 차이가 뭐냐? 이것도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물어보면 어려워요. 유머는 투입이고 웃음이 산출이래. 유머는 공장이고 웃음은 제품이고, 말하자면 유머는 과정이고 웃음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왜 유머를 왜 배워야 되느냐? 원래는 유머가 아니라 영어로 휴머예요. 휴머. 기질이란 뜻인데 우리가 이제 유머라고 쓰는 건데, 소통을 원활하게,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스화법인데 아이가 그래서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러면 어때요? 축하해 해놓고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비즈니스로 비지하게 만 비즈니스라는 게 BG에다가 NES가 붙은 거거든요. 사업을 하면 바빠지죠.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봐라. 듣는 사람이 울림이 알죠. 이럴 땐 3단 소개법.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한 장소, 내 마음엔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는 별, 땅에는 열린 사이버대학, 생태복지연구소, 내 마음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을 칭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분 이 멀리서 이렇게 오늘 하루 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1인자 칭찬. 이 행사장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가진 분. 여기 저희 최기훈 교수님이 이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행사. 박수 한번. 게스트 행사장에 오신 손님을 칭찬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 해서 이 뭡니까? 이 말은 소통이 되는 사람과 있으면 아프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온다. 멋지죠? 그래서 유머 기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애들립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애들립.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애들립이 이제 뭐냐면 갑자기 대치하는 거잖아요. 3초 안에 안 나오면 애들립이 아니래요. 자, A 정치인의 여성 팬이 A 정치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저를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사님 같이 예쁜 여자 얼굴은 기억하지만 이름까지 기억하면 저 정치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원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멋있다. 유머 기법을 적용해라는 거예요. 잘난 체 A 남자가 B 여자에게 말했대. 당신은 행운아예요. 그러자 B 여자가 왜요? 그러니까 A 남자가 이랬대요. 저를 만나셨으니까. 이게 잘난 체 애들립. 또 하나 빼기 애들립은 상대방의 말에 대답으로 뒤에 것은 그대로고 앞에 것을 다르게 표현. 예를 들어서 A 여자가 고추가 엄청 맵네? 라고 하면 인생살이가 더 맵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 배우 정말 예쁘다 하면 당신이 더 예뻐. 훨씬 더 나쁘죠. 그러니까 당신이 더 예뻐. 제 배우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어록 멘트가 있대요. 여기 보면 결혼 1년에는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듣고요. 결혼 2년에는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듣고, 결혼 3년에는 부부가 말하고 이웃이 듣는다. 1년차는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죠. 아내가 듣고. 잔소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2년차부터. 잔소리하면 남자가 듣고. 3년차에 싸움이 시작돼. 그러니까 이웃이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혼 1년차에도 사랑을 이야기하면 듣고 계속해서 좋은 부부가 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록 멘트도 많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 수팔이다라고 했는데, 수팔이가 뭐냐면요. 이게 검도의 원칙인데, 이게 닦을 숫자에 깨뜨릴 파자에 떠날 리자거든요. 지키고 깨뜨리고 떠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뭐든지 뭐 검도든 뭐 유머 공부든 여러분 과정이든 처음에는 어때야 돼요? 지켜야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운전을 할 때는 그러잖아요. 빨간불 때는 뭐 이렇게 가지 말아라든가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게 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둘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파예요. 그걸 깨뜨려야 돼. 그 단계를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내가 실력이 향상이 안 돼. 그리고 나서는 떠나야 돼. 멋진 말 아닙니까? 검도의 원칙이에요. 네, 떠나서 나만의 어떤 세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수팔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의 원칙 검도에서 나온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뭐 하기가 많다 보니까 못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러는데 저는 이게 못하는 게 사격을 못해요. 총을 쏘면 뭐 이렇게 맞질 않더라고 이게 이것에. 그래서 그 사격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수영도 잘 못해. 물에 빠지면 저는 구명보트 입어도 가라앉더라고요.
내가 운전을 못해 운전을.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안 해갖고 장롱 면허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노래 연습고. 그러니까 생각과 노래를 연결시켜서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청산별곡 있으면 유랑민의 삶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마치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 놀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면 여러분이 그 오은주의 돌팔매라는 노래 있죠.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 하지만 내 가슴은 멍이 들었네. 이렇게 어떤 노래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곱셈 같아요. 왜냐하면 100이라는 찬스가 왔는데 내가 0이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살면서 가져야 될 7가지 용기가 있대요. 첫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 그 다음에 틀릴 수 있는 용기,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새로운 길을 택할 용기, 혼자서도 버틸 용기, 다시 시작할 용기, 나답게 살아갈 용기. 어때 여러분 몇 개나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용기 중에? 뭐 대기업 회장의 어록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희 회장은 특히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 이런 말 했고요. 현대자동 정주영 회장은 해보기나 했어? 그런 걸 해보기나 했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 형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 노래 정말 유명하죠. 네. 저는 이 노래 참 철학적이고 좋은데, 철학자이죠 이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에지라고 하는데 필로소피아라는 게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테스 형의 가사를 보면 사음보로 돼 있어요. 기본 일주가 4-3조인데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4-3-4-3이죠.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건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희극이에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게 병격이죠. 3-4-3-4, 4-3-4-3 가다가 갑자기 잠겨버렸죠. 여자실 날라며 툭 내딛고 간 말을. 뭐 이렇게 쭉 하죠. 그러니까 이 테스 형이란 가사를 보면 정말 이 삶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걸 참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답법으로 돼 있죠.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본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 형? 그러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테스 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어때요? 웃음과 슬픔이 교차가 되어 있죠. 안 좋은 상황에도 긍정적 면이 있는데 에브리 클라우드 해서 실버 라이닝이라고 해서 모든 구름은 은으로 된 안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시간은 가장 좋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천국이라고 할 때 하늘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고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야기해요. 우리 강아지 여러분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긴장을 풀면 꼬리를 내리고요. 혼자 있고 또 강아지 키우시면 알겠죠. 놀자 할 때 꼬리를 올리고 있고 경계할 때 꼬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대요. 무서워 이렇게 꼬리 내리고 있고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이제 OX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해드릴게.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나중에 그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가사도 하나 보면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참 저는 이 노래가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바램이라는 말도 잘못된 거 아세요? 바람이 맞는 거라. 바램은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너무 멋있고요. 이런 걸 분석을 해봐도 참 재밌고, 저는 이 노래에서 가장 멋있는 대사가 이거 같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의 차이는 뭐냐? 성장은 내 그릇의 크기를 채우는 거고요. 성숙은 그 안에 담은 그것을 채워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음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 만드신 거예요? 예, 진짜 만들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다시요? 사진 찍어. 알았어요. 아니, 맞아, 좀. 아니, 사진 한번 찍는다고, 그거 사진 한 번. 교수님 사진 한 번. 이거 음식이. 어우, 저기 아, 이니셜 네. 적어놓으신 거죠? 이니셜, 뭐라고 쓴 거예요? 러브. 너브. 러브에? 아니, 예, 아니 그냥 넘어가죠. 아이고 아니, 아니. 부끄럽네. 천이.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정말 기회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피사의 사탑에 가서 이렇게 거기 보면 이렇게 올리는 그 피사의 사탑에 가면 여기 어디서 찍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이제 중용이 이런 말 있어. 아예 배우지 않으면 몰라도 배우기 시작하면 능할 때까지 하고요. 묻지 않으면 몰라도 묻기 시작하면 알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결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분별하지 않으면 몰라도 분별하기 시작했다면 분명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용에 참 제가 말 좋아하고요. 정말 인일능지 기백지 인신능지 기천지. 다른 사람이 한 번에 능하면 나는 100번 하고 다른 사람이 10번에 능하면 나는 1000번. 저는 되게 IQ가 되게 낮아요. 한 80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제가 하기가 12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번 할, 1000번 한 번 할 때 제가 1000번 하면 돼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 T자형 인간이 제가 있어요. 전공을 공부할 때 깊이 있게 하고, 이 T잖아요. T. 교양은 두루두루. 전공을 두루두루, 교양을 깊이 있게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공은 깊이 있게 하시고 교양을 두루두루. 제가 이제 영어를 막 가르치다가 막 지하철 나오면 찌까떼찌 막 이렇게 써줘요. 칠판에. 그러면 애들이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영어 선생님이 일본어도 하시지? 근데 일본 한 사람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가져 쌍기역으로 시작된 7가지가 그다음에 꾀를 가지고 깡이 있고 꼴이 있고 끼를 가지고 끈을 가지고 끝을 가지면 꾹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꾹 참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하고 줄인데도 많이.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이탈리아의 그 두오모 성당의 야경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탈리아는 한번 꼭 가보시면 그 야경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제가 가본 것 중에 박학톡지, 넓게 공부하고 뜻을 두텁게 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보다는 쓰레기를 적게 만나는 게 진짜 복이래요. 노년에 쓰지 말아야 할 돈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고요. 내가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표현이, 이 사진이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가져와서 달을 이렇게 막 차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러니까 월산대군의 그 추강의 밤이 드니라는 시에 보면 이 나오거든요. 보시죠. 추강의 가을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쳐넘해라. 낚시를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는 거예요. 거기다 안 무는 거예요. 마지막 보세요.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정도. 그러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무심한 달빛을 어떻게 싣고 오겠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나를 죽이지 마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 달이라는 것은 여기서 권력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순간이 영원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1시간 공부하는 게 영원히 있으면 좋겠고, 제가 영웅형제 TV를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한 9,060명 됐는데 나중에 많이 좀 구독해 주세요. 도깨비라는 작품, 여기 내가 현지를 가봐서 찍은 거고요. 강릉과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파도가 좋아서, 파도가 좋지 않아서, 파도가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저는 그 도깨비에서 보면 이게 이제 원래 너거든요. 너와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파도가 좋아서, 파도가 좋지 않아서, 파도가 적당해. 그러니까 결국 모든 날이 좋았다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네. 대사가.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제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펀 리더십을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파도가 좋아서, 파도가 좋지 않아서, 파도가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라는 그
그 드라마는 나중에 안 보신 분들 꼭 좀 보시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참 멋있는 그 드라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 교수님 그 강의 그 하실 때 한 건데, 별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이 하나 있기 때문이지,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진짜 사막을 여러분이 갔는데 정말 가도 사막이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별이 아름다운 거는 보이지 않는 꽃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렇게 어딘가에 이런 우물을 숨어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어디 가나 다 뭐 이렇게 다 공부의 소재가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워렌 버핏의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정말 모든 곳에 다 공부의 어떤 소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 하고 마치 않나? 좀 더 해야 되나? 여기만 좀 더 할게. 시간이 좀 남아서. 품격 있는 사람의 6가지 습관은 쇼츠나 릴스는 시청하지 않고, 험담이나 아첨을 하지 않고, 매일 30분 이상 독서를 한대요. 매일 30분 이상 독서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분하게 듣고 차분하게 말할 줄 알아요. 일상의 글쓰기도 실천하고요. 기쁨 있게 행동하고 믿음을 준다. 여러분, 글쓰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를 쓰건 내가 수필을 쓰건 매일매일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록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사람만이 생존한다는 뜻이 아니고, 적자, 글을 많이 적자, 많이 적는 사람만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적자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적자, 붉을 적자 써가지고 남에게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 생존하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글을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도 생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제미래 강사 교육연구원의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좀 적는 연습,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벌써 50분이 다 됐네요.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마무리하자면, 리더라고 하는 것은 리더에 대한 어떤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문학도 좋고 영어도 좋고 아니면 유머도 좋고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